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합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이거 시험 문제 내기 되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아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제망매가나 수라 정도가 그나마 좀 쉬어갈 단원이고, 그 다음에 송미인곡하고 춘향전하고 아웃켤레구두는 시험 문제 내기 좋아요. 특히 춘향전은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아요. 갑니다. 남원부사의 아들인 몽룡은요. 남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써놓으세요. 공간적 배경. 전라남도 남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도 가면 가끔씩 춘향전, 광활루 이런 거 나옵니다. 남원 부사의 아들인 몽룡은요. 몽룡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몽룡이란 이름이요. 꿈몽자의 용용자거든요. 써놓으세요. 출세하는 걸 옛날에 등용문이라고 해요. 써놓으세요. 등용문에 오를 사람임을 암시하는 이름입니다. 즉 이놈은 과거 급제할 거야 라는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암행어사가 되는 겁니다. 광활루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광활루에다 밑지으시고요. 광활루는 두 사람의 첫 만남 장소입니다. 루로 끝나면 누각이라고 그랬죠. 정자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연애를 베풀거나 잔치를 베푸는 곳. 광활루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퇴기 월매의 딸 춘향에게 첫눈에 반하고, 퇴기 월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퇴기 월매는요. 춘향의 엄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인물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돈 밝힌다는 거예요. 또는 그 집안의 지위라든가 이런 거 밝힌다는 거죠. 이몽룡이 남원부사의 아들이다 보니까 자기 춘향이하고 관계 맺는 걸 오케이 해요. 하지만 나중에 거지가 돼서 돌아오자 박대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인물이에요. 춘향에게 첫눈에 반하고, 춘향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써놓으세요. 성춘향입니다. 판본에 따라 이름이 바뀌어요. 성춘향. 콤마 찍고 의지와 정절의 여인상. 지조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둘은 사랑에 빠진답니다. 하지만 몽룡은요. 동구승지로 임명된 부친을 따라 한양으로 떠난다.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두 사람의 이별이라고 쓰세요. 두 사람의 이별. 이후 남원부사로 새로운 변학도에다가 세모 치시고요. 반동인물이라고 써놓으세요. 반동인물. 보통 주인공들을 주동인물이라고 하고요. 그와 상대되는 인물을 반동인물이라고 합니다. 콤마 찍고요. 뭐라 써나? 전형적인 탐관오리입니다.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춘향은 이를 거절하여. 이쪽 오세요. 춘향은 이를 거절하여 옥에 갇힌다.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춘향에게 닥친 시련. 콤마 찍고 뭐서? 관탈 민여형. 이게 관탈 민여형이에요. 한편 장원급제 후 암행어사가 된 몽룡은, 미치고세요. 몽룡은 남원으로 내려오는 길에 미치시고요. 자, 암행어사가 되면 전부 다 전라남도 남원으로 갑니까? 아니요. 조선 팔도거든요. 북쪽에 함경도 아니면 황해도, 강원도 다 갈 수 있는데 하필이면 전라남원으로 오는 거죠. 써놓으세요. 고전소설의 우연성입니다. 고전소설의 우연성이요. 민중들이 변사또의 포악한 정치로 인해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몽룡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거지행색으로 춘향을 만나러 가고, 미치보세요. 거지행색으로 춘향을 만나러 가고. 써놓으세요. 어사또의 주도 면밀함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사랑하는 연인에게도 거지꼴로 보이는 거죠.
춘향은 몽룡에게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잘 거두어 달라고 부탁한다. 밑줄 보세요. 시신을 잘 거두어 달라고 부탁한다. 춘향이의 유언입니다. 춘향의 유언이요. 왜?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있거든요. 춘향을 만난 다음 날요, 몽룡은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열린 곳으로 향한답니다. 아시겠죠? 이게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넘기세요. 자, 이제 오늘 본 게임. 자, 눈이 익어가지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과천외고가 좋아하는 먹잇감이죠. 뭐야? 외부 지문이요. 아시겠죠? 명심하십시오. 내가 봤을 때 외부 지문 내용이 너무 좋아요. 갑니다. 가까운 읍의 수령들이 모여든다. 가까운 읍에다가 밑줄 보시고, 읍이 뭐야? 마을입니다. 가까운 읍이 뭐야? 가까운 마을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냥 쓰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지금 무슨 상황이야? 앞부분 줄거리에 써있잖아. 아니, 갇힌 상황도 맞는데 바로 앞에 춘향전 무슨 상황이야? 그 뒷장. 아니. 있어요. 변사토의 생일잔치잖아. 쉬운 말로 생파잖아. 생파하면 뭐 해야 돼? 선물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누가 찾아온다는 거야? 가까운 읍. 예를 들면 과천시장이 생일잔치 하면 뭐 하겠어? 안양시장 부르겠지. 의왕시장 부르겠지. 서울 쪽으로 말하면 뭐 하겠어? 동작구청장 부르겠지. 그렇지 않겠어? 서초구청장 부르든가. 부르겠지. 똑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가까운 읍에다 밑줄 긋고 뭐라 써나? 남원. 전라남도 남원이라고 그랬어. 남원 주변에 마을입니다. 남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에 수령이 바로 누구야? 사또들이 모여든다. 어디로 모여드는 거야? 남원으로 모여든다고요. 변사또 생일잔치 생파에 모여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고 써야지. 그냥 모여든대. 뭘 상황인지 알아야죠. 아시겠죠? 지금 변사또의 생일잔치고 그 생일이 남원에서 벌어지고 그러니까 남원 근처에 있는 마을에 사또들이 뭐 하는 거야?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든다고요. 그 다음 운봉영장. 운봉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운봉은요 중요한 인물입니다. 써놓으세요. 전라도 운봉입니다. 운봉지역이에요. 콤마 찍고요. 관할 지역의 이름을 마치 사람 이름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과천시장이 안양시장한테 뭐 하는 거야?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어이 안양!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안양시장도 뭐라고 있어? 왜 과천!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운봉은 바로 운봉지역이지만 운봉이라고 마치 수령을 그렇게 부른다고요. 영장에다 붙이시고요. 현대풀이는 기본입니다. 써놓으세요. 수령 또는 원님으로 지방관리의 하나입니다. 현대풀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현대풀이도 모르면서 지금 고전문학을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구례도 뭐야? 남원의 동네, 근처 동네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곡성 많이 들어봤죠? 영화 제목도 있지만 곡성, 마찬가지로 남원 근처에 곡성 지역이 있는 거예요. 순창, 고추장이죠? 옥과, 진안, 장수, 원님이 차례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해? 남원 근처에 있는 동네가 운봉, 구례, 곡성, 순창, 옥과, 진안, 장수라는 거예요. 그 사또들이 뭐 하는 거야? 남원에 있는 변사또 생일잔치에 모여드는 거라고요. 그 다음요. 왼쪽에 행수군관, 오른쪽에 청령사령이 있고 본관사또는 주인이 되어 한가운데 있어 하인불로 분부하되 무슨 말이야? 자 보세요.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좌석이 뭐에 쭉 길게 가로로 늘려져 있다고. 이해가심? 그럼 쭉 긴 쪽에 누가 앉겠어? 운봉, 구례, 곡성, 순창, 옥과 이런 애들이 앉겠지. 그럼 가장 어떻게 보면 메인 자리라고 말하는 뭐 상석에 누가 앉겠어? 변사또가 앉겠지. 생일잔치 주인인데
그럼 변사또가 딱 앉으면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사또니까 위험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뭐 하는 거야? 뒤에다가 뭐 보디가드 2명을 세운 거야. 이해가십니까? 자기 딱 앉아있고 뒤에 뭐 하는 거야? 한 명이 탁 이렇게 폼을 재고 서 있는 거라고. 그 한 명이 왼쪽에 바로 행수 공간이라고. 거기 왼쪽에 행수 공간에다 밑줄 긋고 써놔. 군사를 지휘하는 지방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관아의 우두머리예요. 굳이 말하면 뭐에 남원고을의 뭐 경호실장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는요 청령사령 밑주시고요. 청자가 들을 청자, 령은 명령령자, 즉 변사또의 명령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령사령에다 밑줄 써놓으세요. 지방관아의 하급관리로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예를 들면 춘향이를 올려라 그러면 옆에서 청령사령이 듣고 뭐 하는 거야? 춘향이를 올리랍신다 이렇게 말하는 애라고. 아시겠죠? 자, 본관사또는 본관사또 동그라미 치시고요. 본관사또가 바로 뭐야? 써놓으세요. 남원고을의 수령인 변사또입니다. 남원고을의 수령인 변사또. 주인이 되어 한가운데 떡하고 앉아 하인 불러 분부하되 관청색 앞에 오르시고요. 관청색 불러 다담을 올리라. 육고자 불러 큰 소를 잡고 예방을 불러 악공을 대령하고 승발을 불러 천막을 대령하라. 사령 불러 자빈을 금하라. 가로 닫으시고요. 별표 하나 치세요. 시험 문제 깜입니다. 이거 뭐니? 학교에서 진도 여기 나갔니? 자, 일단 현대어풀이부터 관청색 이따 또 나옵니다. 외우세요. 관청색은요 써놓으세요. 조선시대 지방 수령의 음식을 담당하던 사령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사또의 셰프? 아시겠죠? 그 개념이 관청색이에요. 관청색을 불러 다담을 올리라. 다담 비추시고요. 뭐야? 손님이 오면 이렇게 싹 내오는 게 뭐야? 티하고 과자죠. 그런 걸 뭐라 그래? 다담상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다담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차와 과자 같은 거예요. 야, 뭐하냐? 셰프 불러가지고 손님들 오셨다. 차하고 뭐해? 과자 좀 내와라. 이 얘기입니다. 육고자를 불러. 육고자 비추시고요. 육고자 할 때는 육자가 포인트입니다. 무슨 육자야? 니네가 아는 한자에 육자 뭐 있어? 고기 육자요. 아시겠죠? 육고자는 바로 뭐야? 보통 고기 잡는 사람들은 뭐야? 조선시대 천인입니다. 아시겠죠? 노비라고요. 그래서 거기 육고자에다 쓰세요. 지방관아에 노비로 고기를 공급하는 담당. 고기를 공급하는 담당이에요. 야, 육고자 불러가지고 오늘 내 생일이니까 큰 소 한 마리 잡고 예방을 불러. 예방에다 미치시고요. 자, 중앙의 관직은요. 뭐니? 육조라 그러죠. 제발 좀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조선시대 중앙관제가 뭐라고 그래? 육조죠. 이조, 병조, 형조, 공조, 예조 이런 것들 형조 이렇게 해갖고 육조가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지방은요. 뭐에? 육방이에요. 흔히 뭐라 그래? 이방이라 그러죠. 중앙에서 이조라면 지방은 이방, 병방, 호방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해가심? 그 중에서 바로 뭐에? 예방은요. 뭐에? 중앙으로 말하면 예조 판서 같은 거예요. 근데 지방이니까 그냥 예방. 예방은 밑줄 그시고 써놓으세요. 지방 관리로 제사나 잔치 등을 주관하는 역할입니다. 제발 이거 시험 얼마 안 남았다. 우리 내일이면 9월이야. 이제 며칠 20며칠밖에 안 남았어. 자, 예방을 불러서 악공을 쉽게 말하면 밴드 아시겠죠? 밴드를 대령하고 승발을 불러. 승발 미치시고요. 승발은요 써놓으세요. 지방 관아에서
잡무, 잡다한 거, 잡무를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승발을 불러 천막을 대령하라. 천막이 뭐야? 쉬운 말로 하면 텐트죠? 생각해봐. 생일잔치잖아. 그 손님들 많이 왔겠지. 그럼 대청마루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사또가 머무른 공간에 마루가 있겠지, 그지? 그 마루 위에 상을 받겠지. 그럼 그 상 위에는 누가 있겠어? 당연히 변사또도 있고, 누가 있어? 운봉, 구례, 옥과 순차. 이런 사또들이 좀 약간 신분이 높으니까 거기 앉겠지. 근데 그 외에 다른 손님들은 뭐해? 올라앉으면 너무 갑갑하잖아. 그러니까 뭐 하겠어? 마당에다가 술상을 차려줘야겠지. 근데 마당에다가 술상 차리는데 돗자리 깔고 술 먹어 그러면 햇빛이 쬐이는데 야, 그 술 먹겠어?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천막을 쳐줘야지. 그잖아. 그래도 그늘이 좀 있어야 뭐 술이라도 마시지. 아시겠죠? 이때 천막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소품 등을 담당하는 게 바로 누구라는 거야? 승발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승발을 불러 천막을 대령하고 사령에다 비추시고요. 사령은 관아에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하급 직원이죠. 자비를 금하라 가로다시고요. 자비는 뭐란 거야? 잡다한 놈 못 들어오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내 생일잔치인데 이놈 저놈 다 들어오면 안 되지. 아시겠죠? 가로치면 봐봐. 뭐가 보여? 뭐가 보여? 뭐 권력도 보이는데 뭐가 보여? 비슷한 문장 구조 아니야? 문장 구조를 봐봐. 관청색 불러 다다 몰려. 육고자 불러 큰소 잡어. 예방 불러 밴드 불러. 아니야?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잖아.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거야? 야, 내 생일잔치 빨리빨리 준비해. 한마디 하면 되는 거야. 그걸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야? 너는 뭐해? 너는 뭐해? 너는 뭐해? 하고 있잖아. 한마디로 해도 될 걸 여러 마디로 늘렸잖아. 이런 걸 뭐라 그래? 확장적 문체, 장면의 극대화라 그래요. 이거 아셔야 돼요. 가로치면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장면의 극대화라고 써놓으세요. 장면의 극대화. 선언 하나 찍으시고요. 열거는 나열하는 거, 대구 등을 통해 확장적 문체를 사용하여 생동감과 현장감을 부여 생일잔치에 요란한 분위기를 강조. 관리가 백성을 수탈한다. 한자성을 뭐라 그래? 가, 렴, 주, 구라고 합니다. 가렴주고요. 당연히 알아야 될 한자성어입니다. 가렴주구. 써놓으세요. 가렴주구의 폭정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거 또 나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확장적 문체, 장면의 극대화 또 나옵니다. 이거 정신 차리세요. 포인트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될 걸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뭐에 대구법을 통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갑니다. 이렇듯 요란할 때 온갖 깃발이며 사면육각 미치시고요. 사면육각은요. 간단하게 쓰세요. 국악 관연하게 편성으로 다양한 악기들로 이루어짐. 관연하게 편성으로 다양한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주입니다. 이 시야 가도 돼? 그 다음 보세요. 풍류소리 공중에 떠있고, 풍류소리를 말한 것처럼 뭐해? 음악소리가 공중에 떠있다는 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은요. 흰손 비단 치마 높이 들고 춤을 추며 밑줄 보세요. 지화자 두둥실 하는 소리 밑주시고요.
써놓으세요. 노랫소리가 요란한 변사또의 생일잔치 분위기라고 써놓으세요. 변사또의 생일잔치 분위기. 밑줄 그세요.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별표 하나 치시고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는요. 전체적인 설명 빼고 지문으로 오면 확장적 문체, 저거 장면의 극대화랑 바로 얘입니다. 왜냐? 얘는 계속 나오거든요. 얘가 뭔데? 봐.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누가 말했어? 그냥 쓰려고 하지 말고 이거 큰 따옴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대화가 아니지? 그럼 뭐야? 서술이잖아. 큰 따옴표가 있었다면 당연히 어사또가 대사를 친 거지. 맞잖아. 그런데 이거 지금 큰 따옴표가 아니라 서술 부분이잖아. 그럼 누가 서술했겠어? 작가. 왜? 고전문학의 서술자는 시점은 뭐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 99.9%거든. 그럼 작가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사또의 마음을 논평해주고 있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서술자가 개입했다.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서술자가 개입하여 논평이 드러나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냥 둘 다 알아두시는 건 당연한 거고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돼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해도 되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도 된다고요. 이해가심? 콤마 찍고요. 안 끝났어. 백성들의 곤궁한 현실과 거리가 먼 백성들의 곤궁한 현실과는 거리가 먼 화려한 잔치 때문에 심란해진 내면을 드러내준 겁니다. 안 끝났어? 심란하구나.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셔야죠. 뭐야? 나 지금 그대로 발음해줬는데. 어허,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뭐야? 춘향 전 단계가 뭐라 그랬어? 써놨는데? 춘향가 판소리죠. 아시겠습니까? 판소리 써놓으세요. 판소리, 사설, 문체의 판소리, 사설, 문체의 특징이 반영. 마치 관객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듯한 어투입니다. 왜? 판소리가 이전 단계다 보니까 고전소설인 춘향전은 판소리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아무리 소설로 개작을 해도 뭐 한다는 거야? 그런 판소리적 요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말하지만 전체적인 문제를 낼 거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내가 무슨 쪽집게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확장적 문체인 장면의 극대화랑 편집자적 논평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밑줄 기역서부터 미음까지 밑줄 친 것 중에서 뭐 하는 거야? 다음 중 예를 들면 편집자적 논평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감사한 거고 아시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선지 1, 2, 3, 4, 5분 주는 거나 종합적으로 물어보면서 뭐 한다는 거야? 밑줄 친 기억은 이러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 보세요. 여봐라 사령들아 너의 사또에게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리니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에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뭐야? 큰 따옴표 쳤지? 대사 친 거잖아. 누가 대사 친 거야? 어사또가 대사 친 거예요. 보세요. 여봐라 사령들아. 사령들은 뭐야? 밑줄 긋고 쉬운 말로 문지기네요. 문지키는 거예요. 너의 사또에게 여쭈어라. 너의 사또 누구야? 변사또요. 생일잔치 주인공.
먼데 있는 거린이 뭐야? 거지. 누구야? 어사또. 왜? 어사또를 숨기기 위해서 거지 차림이니까. 나 먼데 사는 거지야. 어디? 한양 살거든. 좋은 잔치에 왔으니, 너 생일 잔치, 변사또 생파에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고 물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자 뭐 하는 거야? 저 사령의 거동보소 미치시고요. 거동보소 이 얘기입니다. 또 역시 뭐라 써야 돼? 판소리 사설 문체라고 써놓으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요.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합니다. 두 번 얘기해줬으니까 아시겠죠? 또 대사를 칩니다. 누가? 사령이요. 에헤이 우리 사또님이 누구? 변사또가 거린 너 어사또 너 같은 거지를 금하였으니 출입을 금지시켰어. 어느 양반인지 모르고만 꼬라지 보니까 양반인 것 같지만 거지도 같아. 너가 어떤 양반인지는 날 잘 몰라. 그런 말이 뭐야? 위에 있는 대사. 야 여봐라 사령들아 너의 사또에게 여쭈어라 거린이 잔치였으니 얻어먹고 자라. 이런 말은 내지도 앞에다 꺼자를 넣으면 돼. 꺼내지도 마시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 사또가 아까 자비를 그만하고 시켰으니까 괜히 그런 말 했다가 봉변당해. 그러니까 뭐해? 닥치고 그냥 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밑줄 보세요. 등 앞에 가로였어요. 그냥. 등을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가로 다시고요. 역시 별표 쳐야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지겨운 거. 뭐니? 누가 말해줬어? 이거 대사가 아니잖아 지금. 큰 따옴표 안 쳤잖아. 등을 밀쳤다고. 누가 밀쳤어? 사령이 누구의 등을? 어사또 거지의 등을 밀쳤다고. 꺼져 하고 밀쳤다고. 이렇게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명관에도 미치고 명관이 뭐야? 유명한 관리야. 누굴 지칭한 거야? 변사또. 자 가로치면 일단 대사 아니지? 그럼 뭐야? 서술이잖아. 그럼 누가 말한 게 아니지? 그럼 뭐야? 어사또의 내면이라고. 누가 말해준 거야? 편집자죠? 논평.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하겠어? 당연히 선지 하나로라도 물어볼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 이해가?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은 시험 문제 낼 수밖에 없는 요소 중에 하나야. 안 내면 할 수 없어. 하지만 내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뭐해? 어느 부분이 편집자적 논평인지 일일이 알아둬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컴마 찍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뭐야? 아니 내가 비록 양반이지만 거지 행색을 하고 있어. 그래도 꼴에 양반이잖아. 생일 잔치니까 술하고 안주 하나 얻어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뭐 하는 거야? 너 같은 거지 새끼는 꺼져! 하고 밀쳐내. 야 이렇게 나를 푸대접하는 거 보니까 정말 짱인 관리구나 라고 말한 거잖아. 뭐야? 내가 아이유를 좋아해서 우유, 빛깔, 아이유 이러면서 뭐에 사인 받으러 막 갔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옆에 있는 보디가드가 당신 같은 사람은 꺼져 하고 밀쳐내. 야 이렇게 등을 밀쳐내니까 정말 명가수는 명가수 아주 훌륭한 가수야 라고 말한 거지. 반어요. 아시겠죠? 반어법을 아셔야 돼요. 써놓으세요. 변사또가 백성들을 홀대하는 상황을 정치를 잘하는 이름난 관리라고 반대로 말하는 반어법입니다. 아시겠죠? 그 옆에다 반어법 또 혹시 모르니까 뭐 써놔? 현대시 김소월의 진달래꽃 너무 흔해 빠진 거 뭐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이거 반어. 또 김소월의 먼 후일. 먼 후일에 뭐해? 이전노라, 있겠노라 이거 나오면 반어. 뭐 알고 계시면 안 써도 되는데 아시겠죠? 또 뭐 있어?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에 뭐 나와? 애국가를 경청한다. 반어. 밑줄 친 A와 그 표현법이 같은 것은 하고 현대시 준다고요. 또 뭐 있어?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에 나오는 사소한 일. 반어.
김광규의 뭐 묘비명에 나오는 훌륭한 미소 반어. 김광규의 상행에 나오는 뭐에 고개를 끄덕여다오 이런 거 단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외부지문 누누이 말하자면 취향대로 외부지문 거의 뭐 단골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운봉영장이 그 거동을 보고 운봉영장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얘는 단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단역입니다. 써놓으세요. 어사또를 생일잔치에 끌어들여. 어사또를 생일잔치에 끌어들여 작품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인물입니다. 작품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인물이요. 지금까지는 좋다고, 아유, 운봉 한 잔 드시오. 아이고, 구례 한 잔 드시오. 이러다가 뭐 하는 거야? 어사또가, 니들 긴장해. 하게끔 뭐해? 도와주는 게 운봉영장이라고요. 그 거동을 보고 본관사또인 변사또에게 청하는, 부탁하는 말이 저 앞에 그러시고요. 저 거린의 의관은 남노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보냄이 어떠하뇨? 가로 달으시고요. 다시요. 저 거린은 저 거지. 누구야? 어사또가. 의관은 뭐야? 옷과 모자가. 남루하나, 현대어풀이. 남루하다는 거 뭐야? 차림새가 너저분하고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 거죠? 써야 되는데.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꼴의 양반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말석은 뭐야? 끝자리. 말자가 끝말자입니다. 석은 자리석자. 저 맨 끝자리. 지금은 아는 것 같지만 나중에 분명히 모릅니다. 기억이. 끝자리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보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운봉영장이 누구한테? 본관사또인 변사또에게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이몽룡에게 호의를 베푸는 운봉. 이몽룡에게 호의를 베푸는 운봉. 다른 수령에 비해 보는 눈이 남다르고 관대한 성품을 지님. 다른 수령들에 비해 보는 눈이 남다르고 관대한 성품을 지님. 본관사또 하는 말이 운봉 앞에 하시고요.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가로 닫으시고요. 무슨 말이야? 운봉 너의 소견, 의견대로 하오마는 해라. 그렇지만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어쨌든 운봉영장은 자신의 생일 파티에 온 손님이잖아. 그 손님이 청하니까 뭐 하는 거야? 그래, 저 그지를 저 끝자리에 앉아서 술 한잔 먹여서 보내자고? 그래. 네 의견대로 해. 근데 좀 이런 얘기예요. 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자신은 솔직하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지만 뭐 하는 거야? 운봉이 부탁하니까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로친 분 써놓으세요. 몽룡이 잔치에 끼어드는 것이 못마땅하지만 운봉의 의견을 마지못해 수용하는 변사또. 많은 하는 끝말을 내뱉고 입맛이 사납겄다. 미치시고요. 입맛이 사납겄다는 누구의 입맛이야 이거? 앞에 상황을 봐. 그럼 변사또야. 그럼 입맛이 사납다는 건 입맛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그러면 변사또가 뭐에 운봉의 청을 들어준 게 마음에 든다는 거야? 안 든다는 거야? 안 든다는 거야. 그래서 입맛이 사납겄다 해서 써놔. 기분이 개운하지 못하다. 마지못해
허락한 변사또의 불편한 심정을 서술자가 직접 드러냄. 어사또 속으로 오냐 빼르시고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네가 받아라 가르다시고요. 무슨 말이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오냐 알았어 오케이 너 변사또 허락했어 이 얘기죠. 도적질은 알지? 남의 걸 훔치는 거 내가 하마 내가 누구야? 어사또입니다. 내가 하마 오라에다 밑줄 긋고 오라는 뭐야? 죄인을 묶는 굵은 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수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라는 네가 받아라. 네가 뭐야? 누구야? 변사또요. 무슨 말이야 이게? 처벌받으라고 말하지만 그럼 도둑질은 내가 하면 뭐야? 응? 누명을 씌우겠다? 뭐 그럴 수도 있어. 잘 봐. 그냥 진짜로 쓰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밑줄 긋고 뭐해? 밑줄 친 A부터 E까지 해서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거든. 얘도 밑줄 치고 뭐해? 물어볼 수 있어. 밑줄 친 C는 무슨 의미냐? 그럼 뭐 한다는 거야? 그래. 그냥 단순히 뭐 하는 거야? 변사또 처벌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완전 틀린 것도 뭐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맞다고도 할 수 없거든. 앞에 상황이 뭐야? 생일잔치에 어사또가 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뭐 한다는 거야? 타령이 꺼져라고 했는데 운봉이 아예 꼴에 양반인 것 같으니까 저 끝자리에 앉아서 뭐 한다는 거야? 술이나 안주나도 좀 먹여서 보냅시다 한 거잖아. 그래서 변사또가 마지못해서 그래 오케이 한 거잖아. 그럼 어사또도 생일잔치에 끼어들겠지. 끼어들어서 뭐 할 거야? 술과 안주를 먹을 거지. 맞잖아. 그 술과 안주 누구 거야? 그래 변사또 거지만 누구 거야? 백성들 거죠. 왜? 백성들을 뭐 했으니까? 수탈했거든요. 그럼 쉬운 말로 하면 뭐 하는 거야? 변사또가 백성들한테 뭐 한 거야? 도둑질한 거잖아. 그럼 빼앗아서 훔쳐온 물건이니까 뭐야? 작물이지. 그 작물을 같이 섭취한 거잖아. 맞잖아. 그럼 나도 뭐야? 공범이지. 얘가 네가 훔쳐온 음식을 내 입으로 먹으니 나 역시 백성을 수탈한 음식을 먹었으니까 뭐 하는 거야? 도둑질한 놈이지. 하지만 처벌은 누가 받으라는 거야? 변사또 네가 받으라는 거야. 무슨 말 얘가? 네가 훔쳐온 음식을 나도 먹긴 하겠으나 처벌은 모든 책임은 네가 져. 이 말이라고. 그래서 거기 가로치면 써놔. 생일잔치에 음식을 실컷 먹고 난 뒤 어사 출도하여 변사또의 책임을 묻겠다는 속뜻. 자기가 한 일을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당시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거를 끌어오는 걸 뭐라 그래? 풍유법이라고 합니다. 풍유법. 자기가 한 일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풍유법이요. 컴마 찍고요.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은 뭔데? 음식 먹고 난 다음에 그래 네가 백성 수탈했어. 백성에게 포악한 정치했어. 나 암행어사 출도했어. 뭐 할 거야? 너 처벌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컴마 찍고요. 자, 이 부분을 연극으로 각색한다면 뭐에 해당해? 연극에는 뭐가 있어? 대사와 지시문과 해설이 있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정신 차려. 근데 대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뭐가 있어?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라고 말을 주고받는 대화. 혼자 나와서 뭐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혼자 떠들어대는 독백.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뭔데? 자, 옆에 캐릭터 A가 있어. 오랜만에 만났어. 반갑다, 친구야. 반가워. 그럼 지금 관객들은 우리 서로 반가운 걸로 알겠지. 근데 난 사실 얘 되게 싫거든? 근데 내가 고개 돌리고, 이 새끼 또 만났어. 반가운 척하기 너무 힘드네? 하고 내 머릿속 생각을 뭐해? 관객들에게 전달해주고. 물론, 이 옆에 있는 사람 들리지. 근데 안 들리는 척 해줘야지. 무슨 말 얘가? 이런 식의 말하기 방법을 뭐라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뭐 하는 거야? 어사또가, 야, 저기 저 그지 들어오라 그래. 술상을 여기서 보고 한 잔 마시고 가라 그래. 그러기서 뭐 하는 거야? 오케이, 오냐? 도둑질은 내가 아마, 오라는 네가 받아라. 하고 가는 거잖아. 뭐야? 써놓으세요. 영국으로 각색할 경우 방백에 해당. 아시겠죠? 방백 아셔야 됩니다. 에이구. 자, 운봉 영장에 분부하여 야, 저 양반 누구야? 어사또 듭시라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라. 어사또 들어가 단정히 앉아서 좌우를 살펴보니 당은 뭐야? 마루 위에 모든 수령 다담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가는데 진양조 미치우시고요. 진양조는 판소리 장단 중 하나로 슬프고 느린 대목에 사용합니다. 이때 춘향이 들어가는디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늘리면 되는 거예요. 어사또 앞에 하시고요.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가로 하시고요. 통분은 거꾸로 하면 돼. 뭐요? 분통이 터져 안 터져? 터져. 이 얘기입니다. 무슨 법? 서리법과 영탄법. 써요. 제발 써요. 자! 제발 토요일에 일찍 자고 와. 부탁이야.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하니 분통이 터지랴. 분통 터진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상과 자기 상을 비교한 거죠. 이해가시? 그만 씻고요. 뭐 써야 돼? 지겹다 이제. 뭐 써야 돼?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왜? 대사 아니잖아. 편집자가 지금 어사또의 심정을 말해줬잖아. 내면을 읽어줬잖아. 모서리 떨어진 개상판에 개상판은 미치고시 그냥 개다리 소반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뭡니까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에 이렇게 주막 같은 데 가면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그러면 이런 상을 갖고 와요. 이런 상. 이게 개 뒷다리 닮았다고 해서 뭐해? 개다리 소반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데 모서리 떨어졌으니까 뭐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게 허름한 아시겠죠? 이런 허름한 상에다가 뭐 한다는 거야? 좀 있으면 나오지만 이렇게 막걸리 한 사발에 뭐 이렇게 접시에 뭐에 깍두기 그 다음에 젓가락 이렇게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모서리 떨어진 개상판에 당나무로 만든 젓가락 그리고 콩나물 그리고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을 놓았구나. 이게 바로 뭐야? 어사또의 술상 다담상이라고요. 어때? 그지 같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상 앞에 걸으시고요. 상을 발길로 탁차 던지며 운봉영장에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가로다시고요. 별표 2개. 시험 문제가 벌써 세 번째, 네 번째죠. 첫 번째 뭐에? 장면의 극대화 확장적 문체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세 번째 뭐 나온다고 그랬어? 반어법이 나오든가. 아시겠죠? 아니면 아까 말한 방백 같은 거 나오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얘예요. 얘는 웬만하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뭐니? 절대 안 보이죠? 이게 뭔데요? 상을 발길로 탁차 던지며 왜? 누구 상?
자신의 술상이요, 이 그지 같은 술상 발로 차버렸다고요. 상을 엎어버렸다고요. 왜? 관심 끌려고 탁차 던지면서 뭐 한다는 거야? 운봉영장에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갈비 동그라미 치시고요. 두 개 묶으세요. 뭐니? 갈비 무슨 갈비야? 그러니까 갈비 뭐냐고. 어? 그러니까 뭐냐고. 음식갈비. 또 뭐야? 사람의 몸갈비야. 운봉의 갈비대. 그럼 어떤 거야? 헷갈리잖아.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 뭐지? 어? 너 나한테 어저께 욕해놓고 왜 사과 안 해? 그럼 나 5가? 나 10과? 뭐야 이거? 네 글자로? 말장난, 언어유희요. 그 갈비 두 개 묶으시고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첫째, 사람의 갈비뼈. 두 번째, 음식 갈비. 컴마 찍고요. 동음, 소리는 같다는 거죠. 같을 동 소리 음자, 이의 뜻이 다르다고요. 동음, 이의 어를 활용한 언어유희. 옆에다가 쓰세요. 여백 찾아서 쓰세요. 언어유희. 첫 번째, 동산탈춤. 동산탈춤의 양반이요. 그게 뭔데요? 원래 양반은 뭐야? 조선시대 양반은 뭐야? 문반과 무반을 가리켜서 두 개의 반이 있다 그래서 양반이라고 그래요. 근데 봉산탈춤에서 뭐라 그래? 야, 이때 양반이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야? 뭐 노론소론 쫙 나와요. 그 양반 말고 뭐해? 개잘량할 때 양자. 개잘량이 뭐야? 개 가져갈 때 양자에 개다리 소반할 때 반자를 쓰는 양반이라고 이런 얘기. 듣고 계심? 대통령 나오신다. 이때 말하니까 뭐 하는 거야? 나라를 통치하는 큰 명령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대가리가 뭐 하는 거야? 충만한 뭐의 대통령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뭐에 똑같은 단어를 뭐 하는 거야? 뜻을 달리한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뭐에? 봉산탈춤의 양반이 바로 언어유희의 첫 번째라고요. 거기 옆에다 컴마 찍고 봉산탈춤에 또 하나가 나와요. 뭐? 노세원님이요. 얘는 동음이어는 아니에요. 노세원님이 뭐냐? 노세가 뭐야? 망아지하고 말하고 관계를 맺으면 나오는 게 노세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노세원님을 빠르게 말하면 뭐가 돼? 노생원님이 돼요. 늙은 생원님이 돼요. 발음에 약간 변형을 가져온 언어유희예요. 아셔야 돼요. 자, 밑에다가 안 끝났어. 언어유희 되게 많아. 이거 외부 지문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것이 무조건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디? 춘향전이요. 춘향전에서 갈비 말고 또 나오나요? 네, 또 나와요. 뭐 나와? 대표적인 게 서방인지 남방인지. 누가 월매가요. 야, 춘향아, 어제 그 짓고르란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여기서 서방은 원래 허스밴드죠. 근데 이걸 갖다가 서쪽 방향, 남쪽 방향으로 맞는 거죠. 듣고 계신? 또 춘향전에 뭐 나와? 이불을 섬겨내다 이렇게 나와요. 써놓으세요. 이불을 섬기다. 이불을 섬기다가 왜 언어유희죠? 이때 이불은요. 두 이자에 지압이 붙자. 두 명의 지압이. 즉 나 양다리 걸쳤어 라는 뜻도 되고요. 이자가 오얀 이자. 성씨 중에서 이씨 있죠? 이씨성을 가진 지압이 바로 이몽룡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장난이라고요. 난 알려드렸습니다. 외부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라고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심청전. 심청전에서는 뭐가 나오냐? 시큼한 걸 많이 먹어 시건방진 놈이 태어난다. 이런 언어유가 있어요. 쓰셔야 되는데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좀 일찍 자고 와.
자, 마지막 시집살이 노래라는 작품이 있어요. 시집살이 노래에 뭐 나오냐? 고추당초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고추당초는 뭐예요? 스파이시, 진짜 매운 거고, 시집살이 더 맵다라는 건 견디기 고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옆에다가 하나 더 쓰세요. 시집살이, 계집살이. 언어 유희예요. 알려드렸습니다. 언어 유희도 시험 문제 깜이라고요. 낼 게 너무 많아서 뭘 낼지는 학교의 선택이나 대충 5문제 추려서 낸다고 치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라고요. 알려드렸습니다. 보세요. 상을 발길로 탁차 던지며 운봉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한데 꺼지고 가로 닫으시고 가로침을 써놓으세요. 형편없는 상차림에 화를 내는 어사또로 잔치의 흥을 깨려는 의도, 잔치의 흥을 깨려는 의도입니다. 컴마 찍고 과장된 행동을 통해 무슨 성? 이 작품의 포인트가 되는 속성이 바로 뭐야? 학습활동에 뭐 실어놨어? 김유정의 봄봄 실어놨다고요. 김유정의 봄봄은 현대소설, 얘는 고전소설. 그런데 왜 학습활동에 그걸 넣어놨냐고요? 바로 이 속성 때문이에요. 뭐? 해학성이요. 웃긴다고요. 해학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해학성도 모르고 있으면 꽝이죠. 컴마 찍고요. 해학성을 부여하면 긴장감이 고조돼, 완화돼. 네, 긴장감의 이완이라고 말을 합니다. 긴장감의 이완. 아시겠죠? 그러자 뭐 하는 거야? 야, 다리도 잡숴라. 다리라도 먹어. 하고 운봉이 맞대꾸를 한 거예요. 하고는 운봉이 하는 말이 아니 이런 좋은 잔치에 풍류로만 이렇게 술만 먹고 노래만 불러서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미치시고요. 맛이 적사오니 뭐야? 재미가 없으니. 차운 미치우세요. 차운 한 수씩 가여보면 어떠하오 미치우시고요. 자, 차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차운은 뭐야? 운자를 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자를 빌리다. 자, 밑줄 친 부분 차운 한 수씩 하여보면 어떠하오는요. 써놓으세요. 운자를 내요. 한시를 짓자고 제안하는 운봉입니다. 컴마 찍고요. 생일잔치의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의도입니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운을 낼 때 높을 꽃자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요. 기름 꽃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네들이 운자입니다. 운자가 뭡니까? 그러면 쉬운 말로 끝말 읽기 할 때 뭐 하는 거야? 라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감자 이렇게 말하고 그죠? 줄자 이런 것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라임이라고요. 운자. 두 자를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짓는 됩니다. 이때 어사또 하는 말이 거린 이제 대사 친 거죠. 거린 누구야? 나 어사또 너 어려서 한시께나 읽었어. 왜? 꼴의 양반이거든. 미치보세요. 좋은 잔치를 당하여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미치보시고요. 뭐라고 써야 돼? 네. 왜? 좋은 잔치야? 아니요. 백성들 수탈한 잔치예요. 술과 안주 포식했어? 아니죠. 막걸리에다 콩나물에다가 뭐에 술 한잔 줬잖아.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백성들의 수탈로 마련한 생일잔치를
좋은 잔치라 말하고 형편없는 술상을 포식했다고 말하는 반어적 표현입니다. 그냥 가기 민만하니 뭐에 차운한수 하사이다. 차운한수 하사이다 비추시고 뭐야? 시한수 짓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운자 빌려서 시한수 짓겠습니다. 이 얘기죠. 운봉영장이 반겨듣고 미치시고요. 운봉영장이 이거 왜 반겨들어? 분위기를 어떻게 전환하고 싶어? 좀 아까 어떤 분위기였어? 잔치 분위기였는데 어사또가 참여하면서 뭐 한 거야? 발길로 상을 엎어버리고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이렇게 말했잖아. 얘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약간 부르긴 불렀으되 아씨 괜히 불렀네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한시를 지었는데 꼴에 그지꼴이니까 잘 짓겠어 못 짓겠어? 못 짓겠다고 생각한 거지. 못 지으면 뭐 한다는 거야? 그걸 구실로 쫓아내려는 거야. 그러니까 반겨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써나 뭐라 써나 어사또의 한시가 형편없을 경우 쫓아낼 구실로 삼기 위함입니다. 필연을 내어주니 필연에다 비추시고요. 필연은 뭐야? 부필자의 벼루연자, 붓과 벼루, 쉽게 말하면 필기도구 아시겠죠? 필기도구를 내어주니 좌중 앞에 그러시고요. 좌중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글 두 기를 지었으되 가로다시고요. 좌중은 뭐야? 앉아있는 무리들 누구겠어? 변사또, 운봉, 옥과, 순창, 구례, 기타 등등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다 짓지도 못했는데 순식간에 촥 해갖고 뭐해? 한시를 지었다는 거죠. 가로치면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좌중의 무능함과 대조되는 어사또의 출중한 능력을 부각 백성 앞에 그러시고요. 백성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겠다 가로다시고요.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는 건 그렇다 치고 백성들의 형편이 어때? 안 좋아. 본관사또 누가? 변사또의 정체 미치시고 정체는 뭐야? 정치, 통치, 체제를 감안하여 지었겠다. 가로치면 뭐 써야 돼? 네, 편집자정 논평이 너무 많아요. 편집자정 논평. 콤마 찍고 탐관오리의 횡포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슬픔을 탐관오리의 횡포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슬픔을 한시에 반영했다고요. 금준 앞에 바르시고요. 금준미주는 천인열이요. 옥방가유는 만성고라. 총론학시 민눈학이요. 가성구초 원성고라. 가로다시고요. 금준미주는 천인열. 천인에다가 비추시고요. 천자가 무슨 천자야? 일천천자입니다. thousand 써놓으세요. 1,000명의 피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고에다가 동그라미 운자 1
총론학시 민론학이요 가성고쳐 원성고라. 원성고에서 고에다가 동그라미 문자 투. 자, 이거 해석 쓰지 마세요 절대. 아시겠죠? 그럼 뭐 하나 둬야 되냐? 그 오른쪽에 여백 있죠? 쓰세요. 형식. 형식은요 7언절구입니다. 7언절구가 뭔데요? 7언은요 가로. 가로로 몇 글자야? 아이 써있잖아. 7글자죠. 그래서 뭐해? 7언이에요. 그럼 절구는 뭔데요? 세로. 세로로 몇 줄이야? 줄이 9라 그랬잖아. 제맘매 갈 때 말했잖아. 19치 할 때 9가 줄이라고. 절구는 4줄을 절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가로로 7글자, 세로로 4줄로 되어 있는 형식을 7언절구라 그래요. 그럼 또 뭐 있는데요? 5언절구 있어요. 아시겠죠? 자, 밑에다가 표현. 표현은요, 대구법, 은유법. 뭐가 은유인데요? 자, 봐. 아직 쓰지 마. 은유법은 뭐야?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그와 가장 유사한 속성에 뭐 하는 거야? 빗대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일치하는 거라고요. 이해가시? 자, 한시로 가세요. 첫째 줄에 뭐가 원관념이야? 얘가 드러내고 싶은 건 뭐야? 혈이요. 네, 천인혈에서 혈이에요. 혈이 뭐야? 피. 쓰세요. 원관념. 구분하려면 얘에다가 네모치세요. 네모친 게 원관념. 피. 원관념. 그럼 얘를 빗댄 게 뭐야? 왼쪽에 주요. 주에다가 세모. 주가 뭐야? 술주자. 얘가 보조관념이에요. 즉 백성의 피는 뭐다? 네가 마시는 술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다? 백성들의 피를 짜냈다. 그걸 네가 지금 마시고 있는데 그게 술이다 라고 빗댄 거라고요. 자, 두 번째 줄의 원관념은 뭐야? 만성고에서 고요. 기름이요. 기름고자예요. 얘가 원관념이에요. 그럼 얘의 보조관념은 뭐야? 네, 효예요. 효가 뭐야? 안주효자예요. 세모치고 안주. 뭐야? 보조관념이요. 네가 백성의 기름을, 고유를 짜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가 지금 먹고 있는 안주라고요. 세 번째 줄에는 민누예요. 민누에다가 네모치시고요. 얘가 원관념이에요. 민누가 뭔데? 백성민자에 눈물 루자예요. 백성의 눈물은 자 왼쪽에 뭐에 빗댔어? 촉루요. 촉루가 뭐야? 촉이 뭐야? 촛불. 촛불의 눈물이니까 뭐야? 촛농이요. 초 켜다 보면 이렇게 촛농 떨어지잖아. 얘가 보조관념. 마지막 원성이 원관념이에요. 원성이 뭐야? 원망 원자의 소리성자요. 원망의 소리. 자 왼쪽에 뭐겠어? 가성이요. 세모 가성. 보조관념이에요. 노래소리. 이렇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짝을 짓는 은유법이라는 거. 근데 왜 도대체 해석 쓰지 말라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자 다시 옆에다가 주제. 안 끝났어. 주제 써야죠. 주제는 뭐야? 가렴주구하는 변사또의 정치 행태를 비판. 자, 그 밑에다가 특징 쓰세요. 기능, 특징 뭐 상관없어요. 첫째, 민중의 분노를 대변하고 현실을 풍자하여 주제를 형상화하는 겁니다. 주제가 바로 뭐요? 가렴주구하는 변사또의 폭정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주제를 형상화. 두 번째,
사건의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새로운 사건의 전개를 예고하는 겁니다. 자, 여백 찾으시고 외부 지문 당연히 뭐 나와? 탐관오리요.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탐관오리 뭔데요? 대표적인 사설시조가 있어요. 여러 개 중에 하나.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제목이 없어요. 이때 두터비가 바로 누구야? 변사또 탐관오리예요. 파리는 뭔데? 백성, 약자, 바로 춘향입니다. 두엄은 똥이에요. 이 똥은 수탈한 물목들이에요. 그 옆에다가 백송골이라고, 중장에 백송골이 나와요. 백송골이 바로 누구야? 암행어사인 이몽룡이에요. 중앙 관리의 높은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두터비가 변사또, 파리가 춘향이 약자, 백송골이 바로 암행어사라고요. 아시겠죠? 자, 밑에다가 두 번째,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에 대한 게 뭐냐? 사리화라는 작품이 있어요. 사리화가 벼예요. 거기에 늙은 농부, 약자, 참새, 탐관오리.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탐진, 정약용이 쓴 탐진촌묘라는 작품이 있어요. 탐진촌묘. 자, 여기서 거기 이제 백성들이 나오는 게 약자고 황두가 나와요. 황두가 바로 탐관오리예요. 난 알려드렸습니다. 안 쓰는 건 니네 마음인데 나중에 외부 지문 나왔는데 틀리면 진짜 화낼 거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고시팔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정약용이 쓴 작품입니다. 고시팔. 여기는요, 제비가 날아서 지지배배 뭐라고 외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집이 없다는 것 같아. 왜 집이 없어? 저 산에 소나무, 참나무 많은데. 그러자 뭐 하는 거야? 황새가 쪼고 있고 뱀이 있어요. 그래서 쓰세요. 제비가 약자. 황새와 뱀이 탐관오리입니다. 난 알려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김창엽의 산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김창엽의 산민은요, 산에 사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산에 갔더니 그 집 아내가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남편 어디 갔습니까? 라고 했더니 산에 저쪽 가서 농사 짓고 있대요. 요즘 살만합니까? 그러지 호랑이가 자꾸 출몰한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 호랑이가 나타나면 평지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자 뭐라 그래? 평지에는 관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누가 더 무섭다는 거야? 관리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 호랑이가 더 무섭으면 당연히 평지로 갔겠죠. 제목이 산민인데. 아시겠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 굳이 또 말하면 타백행이라는 게 있어요. 타백행이 아니라 뭐지?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김창엽의 그 한시 중에서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핑자 들어가는 건데 세 글자인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쉬운 말로 하면 뭐냐? 한겨울에 한강에서 사람들이 얼음을 깹니다. 그것도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신발도 제대로 안 입고 손에 장갑도 안 낀 채로. 그리고 그 얼음을 깨서 서빙고, 즉 얼음 창고로 넣어놓고요. 여름이 되면 뭐 하는 거야? 그 백성들은 쉬운 말로 더위 먹어서 길거리에 나가 죽어요. 반면에 고대 광실인 왕실에서는요.
그 한여름에도 서리 기운이 하얀 서리가 올라오는 얼음 빙수를 먹어요. 그 얼음 빙수가 바로 뭐예요? 한겨울에 백성들이 채취한 얼음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넘기세요. 10몇 분 남았다. 자, 이 글의 뜻은요. 금동이 앞에 하시고요.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1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다.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가로 하시고요. 다시요.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밑줄 1만 백성의 피요. 밑줄이시고요. 저희가 앞 페이지에 뭐였어? 앞 페이지에 뭐하고 같이 연결돼? 아까 얘기해줬잖아 따로. 뭐 천인혈이요. 천인혈 할 때 천이 무슨 천이라 그랬어? 1천이죠.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어? 뭐하고 있어? 숫자를 늘렸지. 쉽게 말하면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뭐해? 1000명의 백성이 피요. 그러자 1000명 정도야 뭐. 10,000명. 오, 10,000명은 좀 심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네, 과장시키는 건데 이거 쓰지 마.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이거? 1000명으로 얘기했다가 뭐 하는 거야? 10,000명으로 바꾸는 거. 무슨 문학이라고 그러지? 써놨는데? 안 지웠는데? 지웠어? 적층문학이요. 1만 백성의 피요에다 밑줄 긋고 써놔. 원래는 1000명이지만 많은 수를 강조하기 위해 1만으로 고침. 적층문학의 특징입니다.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뭐지? 뭐야 이거? 지금 가르친 분 뭐냐고? 앞부분의 해석이죠. 앞부분의 해석이에요. 금준미주는 천인효율부터 뭐예요? 가성고자 원성고라까지의 해석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뒤에 나왔는데 뭐라 써? 질문. 왜 이러죠? 알아야 되는데 취향적인 특징이에요. 고전문학의 특징이라고요. 이거 왜 이래? 취향적인 뭐야? 판소리. 판소리 뭐 하겠어? 판소리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뭐 하는 거냐고. 공연한다고요. 공연하면 누가 와? 관객이 와요. 그럼 관객 중에 누가 있어? 서민은 당연히 있겠죠. 서민 말고 누구도 있겠어? 양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토크 콘서트를 해. 내가 토크 콘서트 하는데 뭐 한다는 거야? 그냥 사람들 와서 그냥 즐기라고 막 얘기하면서 막 음탕한 얘기하면서 맨날 쌍욕만 해. 아이 캐시 이런 얘기만 해. 그럼 막 들으면서 재미는 있겠지. 근데 뭐 하는 거야? 누군가는 저질인데? 라고 말하겠지. 그렇지 않겠어? 이건 무슨 그냥 그래 웃기기 위한 거지만 너무 저질이야 이렇게 말할 거라고. 얘가 그럼 판소리 공연하는데 뭐 한다는 거야? 수준 낮은 뭐해? 풍자와 비판만 하면 뭐 한다는 거야? 양반들은 안 봐. 그래서 양반들을 배려해서 뭐 한다는 거야? 앞에 한시를 넣어준 거야. 그럼 품위가 조금 올라간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넣어버리면 누구는 백성들은 저게 뭔 뜻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야? 해석을 따로 뒤에 넣어준 거야. 이해 가십니까? 가로치면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판소리 소설에 이중적 문체로
양반과 서민을 배려하여 한시와 해석을 중복 사용. 제발 이런 것들 다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자, 이렇듯 지었으되 미치보세요. 본관사또는 몰라보는데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변사또의 어리석음을 강조. 운봉영장은 글을 보며 속으로, 운봉영장 미치시고 뭐라 그랬어 아까? 눈치와 상황 판단이 빠른 인물입니다. 미치보세요. 앞불싸 일이 났다. 미치시고요. 뭐야? 써놓으세요. 어사또의 한시가 변사또의 가렴주구를 비판하는 내용임을 눈치챈 운봉의 반응입니다. 그만 찍고 이거 두 글자로 뭐 써야 돼? 아까 했잖아. 그 앞에 써 있잖아. 글을 보며 속으로 말하는 거잖아. 방백. 물어볼 요소가 계속 눈에 뚜렷하게 보인다니까. 이때 어사또 하직하고 간 연후에 각 아전들을 분부하되 아전들 비추시고 뭐라 써놔? 지방관하에 속한 벼슬아치 야야야야 일이 났다. 누가 말한 거야? 운봉이 누굴 모아놓고 남원의 아전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본관사또가 해야 할 걸 누가 하고 있어? 운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본관사또는 못 알아봤거든. 뭐 이딴 한시가 다 있어. 하고 뭐해? 넘기는 거거든요. 하지만 운봉은 캐치를 한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공방 앞에 열고 공방불러 돗자리단속 병방불러 영마단속 관청색불러 다담쌍단속 옥형방불러 죄인단속 집사불러 형구단속 형방불러 장부단속 사령불러 숙직단속 가로 다시고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거 뭐 써야 되니? 나 아까 말했는데 또 나온다고? 네, 장면의 극대화예요 이게. 쉬운 말로 뭐 하는 거야, 운봉이? 아전들에게, 야야, 큰일 났다. 각자 맡은 일 단속해! 한마디 하면 끝나요. 근데 뭐 하는 거야? 열거와 대구를 통해서 너는 뭐, 너는 뭐, 너는 뭐 시키고 있잖아요. 자, 다시 갑니다. 공방은 아전 중에 하나예요. 아까 예방 공방 있죠? 공방 불러서 돗자리를 단속. 병방은 뭐야? 군사를 담당하는 부서예요. 병방을 불러서 영마에다 비치고 영마는 뭐야? 조선시대 교통수단인 말을 관리. 그래서 마패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친 말을 교환할 수 있는 게 바로 영마예요. 관청색, 아까 했는데 관청색 뭐였지? 그쵸? 사또의 셰프라고 말해줬죠. 지방관하에서 수령의 음식을 담당하던 관리를 관청색 불러서 다담쌍 단속 옥형방 미치시고요. 옥형방 뭐야? 감옥을 관리하는 벼슬아치. 옥형방을 불러서 죄인들 몇 명인지 죄인들 빠짐없이 다 있는지 단속. 집사 미치시고요. 집사는 뭐야? 형을 집행하는 벼슬아치. 저놈을 매우 쳐라. 그럼 네 하면서 치는 놈. 그 집사를 불러서 형구는 뭐야? 형벌도구 줄임말. 몽둥이는 제대로 있는지, 뭐 인두는 제대로 있는지.
형방을 불러서 장부단속, 사령을 불러서 숙직은 미치고 없고 뭐야? 관하에서 하룻밤 자며 근무하는 거, 그 숙직. 단속, 가로 닫으시고요. 일단 장면의 극대화는 써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열거와 대구를 통해서 사용한 확장적 문체예요. 이것의 효과는 뭐라 그랬어 아까? 생동감과 현장감이에요. 두 번 말해드렸습니다. 컴마 찍고요. 어사 출도에 대비하여 아전을 단속하는 운봉, 컴마 사사조의 운문체, 공방불러 4글자, 돗자리 단속 5글자지만 4글자, 병방불러 4글자, 역마단속 4글자. 아시겠죠? 사사조의 운문체입니다. 왜? 판소리 영향 때문에요. 컴마 찍고요. 마지막 하나 더. 가로친 부분 뭐가 없어? 가로친 부분에 뭐가 없어? 변사또 말고 문장을 읽어봐. 뭐가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뭐? 서술형어미, 종결어미가 없어요. 왜 없을까? 급하니까. 써놓으세요. 종결어미 또는 서술형 어미를 생략하여. 어사 출도에 대한 다급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다급한 분위기를 강조.